한글을 전 세계 공용 포장지에 이렇게 넣어서 판다. 이 사실 자체가 세종대왕님까지 소환이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약간 제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글 코카콜라를 가장 비싸게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슨 얘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 콜라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까만색 콜라. 죄송합니다. 네. 코카콜라가 올해로 138년이 됐다고 해요. 138년 코카콜라 역사상 특정 국가의 언어를 이렇게 박아서 파는 게 처음인데, 근데 그게 한글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사전 예약 구매를 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라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 일본, 뭐 유럽 전부 이렇게 나갑니다. 코카콜라 써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K-웨이브라고 써 있죠. 무슨 맛이냐면 이게 상큼한 최애 맛. 도대체 무슨 맛일지 감도 안 가는 맛인데, 맛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로 콜라랑 똑같은데 인위적인 바나나 맛이 나서 바나나 향을 넣어서 기존 콜라 맛이랑 좀 청량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옛날에 캔디바 녹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소다 맛. 네. The flavor is called Fruity Fantasy. Smell wise. 맛은 뭐 호불호가 나뉠 수 있죠. 맛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그게 한글이었을까가 궁금했어요. 코카콜라가 지금 뭔가 이 138년이나 된 이 회사의 이미지를 조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해서 이 미래의 소비자들이 코카콜라에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 코카콜라 크리에이션스라는 이런 마케팅을 2022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 1호로 출시됐던 제품이 스타더스트. 이거 무슨 맛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건 우주 맛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레전드. 요거는 이제 테마가 롤이었어요. 경험치 맛이다. 소울 블래스트. 이건 뭐냐면 그 블리치라는 일본 만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온 게 K-웨이브 한류입니다. 그래서 아니 2024년 이 시점에 왜 한글인가를 코카콜라 본사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코카콜라가 한류 K-팝 팬들의 특성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먼저 이번에 K-웨이브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코카콜라가 뉴진스를 모델로 등용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실제로 이 뉴진스의 광고가 나온 이후 코카콜라 판매량이 확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마 첫 번째 학습을 했던 것 같고, K-팝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두 번째는 이 K-팝을 좋아하는 K-팝 팬들의 특성을 보니까 커뮤니티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각 멤버들 생일마다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막 걸어놓거든요.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 이 커뮤니티 활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공부하는 걸 보고 이 기간 한정 스페셜 리미티드의 주제를 한국 K-팝으로 하고 한글을 직접 캔에다 써버리자.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팔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가 138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한글을 전 세계 공용 포장지에 이렇게 넣어서 판다. 이 사실 자체가 한국 사람이 듣기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글의 나라 한국에서 한글 코카콜라를 가장 비싸게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 K-웨이브 코카콜라 한정판은 제가 24캔짜리를 19,600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캔에 1,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산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것과 비교해도 이게 싼 걸까요? 제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이 한미일 3국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미국은 일단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 K-웨이브 에디션이 미국에서는 온라인에서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 4팩을 되게 이쁜 포장지에 포장을 한 이른바 그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만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다른 콜라들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을 했어요. 일종의 뭐 스페셜 제품으로 판매가 비싸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1:1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좀 아쉬운 점은 미국에서도 대중적으로 뭐 어느 마트에 가나 쫙 이렇게 이게 깔려가지고 다 팔리는 줄 알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으로만 팔린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생각보다는 떨어진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제품으로 팔립니다. 지금 아직 일본은 오프라인에는 안 풀렸고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입니다. 500ml 좀 크죠. 그리고 뭐 48병 좀 많죠.
500ml 48병을 6,090엔에 팔고 있습니다. 한 병에 127엔인데 이게 지금 환율로 1,128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 355ml 일명 뚱캔의 크기로 이걸 환산을 해서 따져보면 799원이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 온라인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이게 한 캔에 한 817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걸 더 비싸게 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콜라를 가장 많이 사 먹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편의점이에요. 오, 여기 나왔다. 코카콜라 제로 한류만. 대형마켓은 아니고 슈퍼마켓에 봤더니 한 캔에 1,900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코카콜라 가격은 어떨까요? 이거를 미국의 한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코카콜라 가격이 전 세계에서 1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우리 위에 있는 나라 덴마크, 뭐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 굉장히 물가 높은 나라죠. 아니면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0.91달러로 46위고요. 미국은 0.83달러로 51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GDP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콜라가 비싼가? 그러면 이거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인가요? 그렇죠. 이런 데선 또 한국이 프리미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죠.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득점 구조에서 뽑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아무리 등치가 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운영을 직접 하기는 쉽지가 않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코카콜라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 보틀링 시스템이라는 방법이에요. 보틀, 병이란 뜻이죠. 이게 뭐냐,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2차 대전 때 유럽 전구 사령관이었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이 아이젠하워가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사령관으로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콜라 보급만큼은 제발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때만 해도 물류가 지금처럼 발달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이젠하워가 제안했던 게 미국이 정부의 돈으로 코카콜라 공장을 세워줄게. 그럼 니네는 원액만 보내. 코카콜라가 이걸 덥석 받았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코카콜라 보틀링 시스템의 이 초안이 됩니다. 각 나라에 자기네 콜라를 만들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는 원액만 보내줍니다. 실제 제조와 유통 모든 과정은 각 국가에 있는 이 보틀링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의 보틀링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 바로 LG 생활건강 한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점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LG생건이 독점을 하게 됐나요? 이걸 알려면 우리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오게 된 코카콜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코카콜라라는 시커먼 음료수를 본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45년입니다. 해방이 되던 해죠. 미 군정이 코카콜라를 우리나라에 먼저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1950년에 6.25가 발발하면서 부산에 처음으로 코카콜라 공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전히 6.25에 참전한 미군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코카콜라에서 공장을 부산에 세우게 됩니다. 이러다가 동방청량음료, 지금의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이 자기네 자체적인 콜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콜라 이름이 스페시코라. 스페시코라를 미군 부대 위주로 납품하던 걸 일반인들에게도 1961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콜라 시장이 이때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코카콜라가 1968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틀링 업체가 굉장히 지역별로 여러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한양식품, 부산과 경남은 우성식품, 그리고 호남은 호남식품, 그리고 대구, 경북, 충청권은 범양식품. 이렇게 네 군데가 각 지역별로 맡아서 보틀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한국 코카콜라 측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틀링을 하고 있던 4개사를 싹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걸 어디로 넘기느냐? 호주에 있는 코카콜라 보틀링 업체로 넘겨요. 근데 2002년에서 2006년 요때 웰빙 열풍이 불면서 콜라 매출이 뚝 떨어져요. 365흑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불과 4년 만에 2006년에 244억 적자를 냅니다. 코카콜라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손해만 난다 해서 자기네가 직영하던 보틀링 업체를 매각을 하는데 이때 이거를 2007년에
이 LG 생활건강이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역사를 거쳐서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원액에 대한 로열티 이런 거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만 LG 생활건강이 현재 코카콜라의 제조와 유통을 독점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에서 나오는 건 뭐가 있죠? 펩시콜라가 롯데칠성에서 나와요. 같은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음료 시장은 동시에 롯데칠성과 LG 생활건강 두 개로 양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라인업을 즐기려면 보틀링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게 더 이득이 아닌가요? 그렇죠. 훨씬 이득이죠. 대표적인 게 이 잭다니엘하고 코카콜라를 섞어 먹는 이른바 잭콕이 굉장히 유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트에 가면 이거 내가 굳이 사서 섞어 먹을 필요 없이 그냥 잭콕을 팔아요. 기간 한정도 아니고 그냥 제품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경도 못 했잖아요. 잭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LG 생활건강이 독점을 해가지고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LG 생활건강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마케팅과 이런 어떤 세일즈 전략은 코카콜라 한국 지사 여기서 담당을 해요. 이번 K-웨이브를 한국에 출시를 할까 말까를 결정한 것도 바로 이 한국 코카콜라에서 결정을 한 거고, 두 번째 LG 생활건강은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이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펩시에서 이런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격 그건 LG생건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LG 생활건강에 직접 물어봤어요. 원액을 어느 나라에 얼마에 파는지는 철저하게 코카콜라 본사가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원액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유통을 하고 제조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은 결국 LG 생활건강이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인건비, 어떤 뭐 여러 가지 공장 운영비, 그리고 유통망의 관리비 이런 걸 다 합쳐서 이 단가를 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부대 비용을 합쳐가지고 가격을 산출해내는 건 LG 생활건강이란 말이죠. 만약에 다른 나라처럼 이 보틀링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이 있었다면 이거보다 가격이 낮아졌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총 4곳에서 제조와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멕시코도 13곳이나 이 보틀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에서조차 각 주별로 보틀링 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이 보틀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콜라 값이 비싼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보틀링 회사가 독점을 하는 국가들이에요. 코카콜라 유럽 퍼시픽 파트너 라는 보틀링 회사를 코카콜라가 세우고, 이 회사 한 곳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틀링 회사가 지금 호주까지 같이 담당을 하는 걸로 코카콜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틀링 회사가 단독이어서 콜라 값이 비싸지는지는 말들이 좀 다르지만 최소한 콜라 가격이 비싼 나라는 보틀링 업체가 한 곳이더라 라는 명제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코카콜라가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10년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코카콜라가 좀 약간 이 어떤 가격 정책에 변화를 준 부분이 있어요. 새롭게 어떤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 제로 시장에서 이 펩시에서 펩시 제로 라임을 출시를 딱 하면서 펩시의 점유율이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만년 2위였던 펩시가 2023년 1분기 아주 잠깐이지만 코카콜라를 펩시 제로 라임으로 뛰어넘어서 전체 시장 점유율 58.5%를 차지를 해버렸어요. 이 코카콜라가 이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1+1 행사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1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이래서 LG 생활건강이 싫어서 펩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펩시 가격도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비싸요. 그런데 코카콜라보다 쌀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료 시장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폐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틀링 업체가 좀 들어와가지고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확률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도 알아봤는데, 코카콜라가 본사 차원에서 보틀링 업체를 좀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적어도 코카콜라를 전국에 뿌릴 수 있을 정도의 공장 설비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어쨌든 시장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이 코카콜라 제조와 유통의 독점권을 가져가는 일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